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시간을 곧 공개하겠다고 했지만은 발표가 미뤄지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최고위급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서 북미 회담의 날짜와 또 장소가 결정이 됐다, 곧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 북미 정상회담 하면 이게 세계 회담이잖아요. 예. 그리고 준비도 철저히 되어 있지만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은 아마 북미 간에는 날짜와 장소는 정해져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예.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 날짜, 장소 문제를 가지고 좀 뭐랄까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이 북미 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겠냐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5월 말 6월 초 그러한 관점 볼 때 조만간에 오늘 내일 중으로 이 날짜, 장소 밝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뭐 다 별다른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 이미 장소와 시간은 결정이 돼 있는데 발표만 계속 미루고 있다. 그렇게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북미 간에 주고받는 일종의 기싸움 수준을 볼 때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뭐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큰 원칙과 방향, 다시 말해서 개념,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 좀 더 구체성을 띈 이행 로드맵이 북미 정상회담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밀고 당겨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미 뭐 날짜와 장소가 나와 있다면 장소는 좀 어디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당초에 이제 판문점 이야기가 대단히 많았었죠. 한 달 전만 해도 대단히 유력하게 됐다가 미국 측에서 판문점 카드를 거의 이제 포기하다시피 했다가 다시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이 살아났었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트럼프는 여전히 판문점 카드에 대해서 뭐 조금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참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불편해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우선 이 장소 자체가 갖는 의미가 평양과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합의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차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가까이 가는데 평양 가서 그냥 박차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3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회담이 어려워지거나 협상이 안 되면 뭐 다음에 하자고 그럴 수 있겠지만 평양까지나 아니면 판문점까지 가서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중립적인 지역, 뭐 싱가포르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외교적인 협상의 마지막이거든요.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지금 축제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시금 되돌려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외교적 카드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든 김정은 위원장이든 문제 해결의 종착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북한 측에서는 최대한의 이익을 많이 얻으려고 할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완전한 해결,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까지 있는 어떤 확정을 하고자 할 것이고 이 서로 간에 지금 막판에 신경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북미 회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이제 비핵화와 관련돼 있는 것인데 보통 흔히 얘기할 때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얘기하다가 요즘 미국에서 한층 좀 더 강화되어 있는 영구적인 비핵화를 얘기하고 나왔어요. 이게 어떤 차이고 또 어떤 식의 압박이 될 수 있는 카드인가요? 저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완전한 비핵화나 뭐 영구적인 비핵화나 이 미국은 그렇게 우리의 말뜻은 있지만도 미국은 그렇게 영어가 뜻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좀 더 분석을 해보자면은 뭐 영구적인 하면 좀 뭐랄까 비핵화에 대한 대상, 의제를 좀 확대하는 그런 있겠죠. 또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다양한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기존의 이런 오바마라든지 부시 이런 정부 시기에 나왔던 용어 표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무시한다 할까요? 예. 또 자신의 그 이 임기 중에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막 그런 차원에서 폼페이오가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예. 그러나 폼페이오도 최근에 지금 보면은 기자들 질문을 보면은 뭐 이 영원한 영구적인 비핵화나 완전한 비핵화는 큰 차이는 없다. 큰 차이 없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예.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을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설득이 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더 엄격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해석으로도 이제 듣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뭐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기타 이런 무기까지 비핵화에 포함되는 의제를 확대시킨다. 예. 뭐 그것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선택과 집중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예. 문제는 뭡니까? 북한 핵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이게 중심적인 의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 폼페이오 국장도 영어는 비록 예. 그렇게 영원한 이런 그 비핵화 이렇게 썼지만도 속도선 뭐 완전한 비핵화 같이 맥을 같이 한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이게 폼페이오가 PVID를 말하는 것이 장소가 그 자리가 취임식 자리였거든요. 취임사에서 네.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취임사는 준비를 하죠.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오고 가는 답변하는 사옥에서의 퍼머넌트란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취임사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고민을 했던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두 번째로는 뉴스에 나왔지만 오늘 미국 시간으로 8일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한 3시 되겠죠. 그때 되면은 이란 2015년에 있었던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연장할 것인지 폐기할 예.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미국으로서는 미국 국무장관으로 봤을 경우 우리한테는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 한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지만 미국으로서는 이란 문제도 대단히 지금 껄끄럽고 불편한 문제 중에 예, 하나거든요. 예. 국무장관은 그것도 다뤄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이란도 염두에 둔 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란에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가 이 탄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미진에서 계속 2015년 이후에도 비핵화, 이란의 핵 문제는 여전히 꼬리를 물고 계속 발생하고 있고 잡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그야말로 퍼머넌트하게 영구적으로 예.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란도 그럴 거고 이것이 북한에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로서 퍼머넌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이란도 같이 고민하고 있어서 내일 새벽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이 폼페이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PVID의 정략한 의지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D자 있지 않습니까? 디누크였는데요. 비핵화였었는데 이것이 디스멘틀먼트 하면서 그 뒤에 덧붙이죠. WMD에 관한 그 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WMD라는 것은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그리고 이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체계를 다 통틀어서 WMD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 다 붙여서 이야기한 거라서 조금 문턱을 높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예,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북측이 이런 부분까지도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WMD라고 얘기하는 대량 그 살상 무기와 관련한 지금 얘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화학 무기도 있고 또 인권과 관련한 것도 의제에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또 보도도 있거든요. 양 교수님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의제가 확산되는 것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저희로 봤을 때는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이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올라갈 때는 비핵화에 집중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 전에 사전 협상 구도 속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압박하는 미국으로서는 별로 손해보는 카드는 아니라는 생각을 들어서 예. 화학 무기든 생물 무기든 인권 문제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북한은 거기에 대한 미국의 일단 협상 주도권을 가져가는 데서 방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제 노동신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일단 인권 문제나 미국이 자꾸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결단한 대화였는데 마치 압박 제재 때문에 나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핵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미 외무성 대변인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아마 여기에 대한 이 협상 테이블 오르기 전까지 기싸움은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지금 뭐 잠시 의제와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비핵화 외에 인공위성 발사라든가 탄도미사일 부분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지금 반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협상의 측면에서 보면요, 핵심 의제와 부수적인 의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이것은 협상이 있어가지고 전망이 불투명할 때, 예. 다시 말해서 일종의 협상에 성공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명분만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의제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한 비핵화, 북한이 핵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의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권 문제라든지 또 생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것은 좀 부수적인 거겠죠. 이건 짚고 넘어가는 수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뭐냐면 과거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인공위성 이것도 뭐냐면은 제재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북미가 있을 때 2012년 2.29 합의라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 그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대량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하지 않는다고 됐는데, 그럼 그 당시에 인공위성 이건 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있어가지고 북미 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결국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인공위성은 평화적 이용권 이래가지고 또 2.29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냥 발사해버렸죠. 예. 하고 난 뒤에 북미 간에 굉장히 악화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북미 간에 이런 어대류소 갭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양한 사회, 다양한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제는 밖에서 예.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이번 협상에 있어가지고는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핵심적인 의제는 북한의 핵, 비핵화 부분이고 인권이라든지 이런 인공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의제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면 핵 위에 인공위성이라든가 탄도미사일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지금 어떤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순탄치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순탄치 않다는 것보다도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인공위성과 탄도미사일 이게 되면 결국 뭡니까? 끝과 속이 같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인공위성 이것을 발전되면은 탄도미사일로 갈 수 있는 거고 탄도미사일 발전하면 인공위성 갈 수 있거든요. 북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인공위성 아무리 평화적 이용이라더라도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위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것을 당국 입장에서 말을 못하더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을 좀 계속해서 부각시키면 해가지고 이번만에는 과거 2.29 합의에 대해서 서로 해석의 차이점 이것을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인공위성 이 부분은 탄도미사일 따라서 더 나아가지고 핵과 관련돼 가지고 반드시 이번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좀 강조한 측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은 해결해야죠. 탄도미사일은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탄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손으로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탄도미사일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탄도미사일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탄도미사일 해결한다는 속에는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위성도 기술적으로 같은 맥락이기 예. 때문에 같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제가 우려되는 그 협상 전략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기 볼 때는 인권 문제는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이번에서 후순위로 빠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이랬을 겁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포로 수용소 같은 거,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그런 것 인권에 얼마나 그게 극악한 거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 아베 총리 이야기를 들어가고 납치인 문제 그런 게 말이 되는 거냐? 미국 정세에는 정치 문화에서 이게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예. 막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좋다. 그러면은 나 정치용 수용소 내일부터 그러면 폐쇄 조치 들어가겠다. 그거는 됐는데 그러면 그건 성공이다 그랬는데 덜렁 비핵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돼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예. 그렇게 볼 경우에는 협상 테이블에서는 오롯이 핵과 관련된 문제로 이번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이제 비슷하게 미국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참 미국이 이 다양한 사회, 다양한 목소리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인권이 별로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 이것을 갖다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전무들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아마 그 과거 북한이 합의, 범복, 이것을 그 되풀이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좋지 않은 추억 이걸 들으면서 결국 뭐냐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 나왔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 막 그런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일례로 갈루치라든지 힐이라 이런 사람들은 협상파 아니겠습니까? 외교 능숙한 예. 예. 외교 관련해서 협상파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에 대해가지고 비핵화 이렇게 하면은 손을 들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협상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도 트럼프에 대한 불신 막 그런 것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미 회담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란과 핵 협상보다 더 어려운 게 지금 북한과 핵 협상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핵 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볼턴도 리비아식 이야기를 하고 또 이란 모델도 이야기하고 가지고 거기는 공통점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나라입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IAEA 사찰 이후에 이 사무총장이 최종 결과를 내면서 매우 초보적 수준의 핵 프로그램이었다. 그것이 해체되었다. 리비아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비하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CIA 같은 경우는 20개, 미국 DIA 같은 경우는 60개의 핵 판두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 핵 관련 시설만 400여 개 건물이 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경우에 대단히 광범위하고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깊고 연관되어 있는 과학자, 기술자 수도 많고요. IAEA에 종사하는 그 과학자, 전문가인 심사관이 한 300명 정도라 그러는데요. 북한에 있는 그 핵심적인 기술자만 한 300명, 200명에서 300명 정도 관련 인기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된다 그러는데요. 사실 사람 수로만으로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게 보게 될 때, 특히나 IAEA 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IAEA가 하는 일들이 그 핵 물질의 생산과 그 유동 경로 그 활동에 대해서 추적해서 하는 것, 검증은 그게 임무지 핵 해체와 관계된 임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질 않아서 예전에 리비아 때도요. 사실 거기에 그 IAEA가 아니라 새로 유엔에서 새로 조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 한간에서 조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폐기 단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IAEA가 아니라 따로 구성된 핵 해체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구상들이 전문가들, 기술가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란의 핵시설이 10여 곳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40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 핵시설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이런 분석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 말씀드리기 이란 핵에 대해서 참 보완만 이란하고 북한하고 핵에 대해서 핵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갭이 너무 크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외교관의 관점에서 이란하고 미국하고 양자회담에 해가지고 그것이 좀 성과가 없다 해가지고 또 정글 받겠다 해가지고 파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란이라는 것은 뭡니까? P5-1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플러스 독일이 포함되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괴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외교 관리상으로 상당히 좀 잘못된 부분이다. 지적해야 되고. 비록 일부에서 우리 전문가들도 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이 파괴한다면은 북한 또한 미국에 대한 불신 이래가지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 있었습니다만도 최근에 북으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 보면은 미국이 이란 핵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이러한 지금 이제 메시지를 대충 오고 가는 것을 볼 때 크게 이 북미 회담에서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핵 능력 관련해 가지고 북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핵 탄두만 하더라 한 50개 내외. 또 그리고 핵 시설만 하더라도 심지어 50개에서 100개 정도 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또 그리고 원자력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과학자들만 하더라도 핵심적인 과학자마다 한 300명 정도 있고 좀 거기에 대한 서로 연계되는 학자들이 합니까? 10,000명, 15,000명 있다 이렇게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아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한 5, 6년 만에 한 번에 핵 보유국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 문제 봤을 때 아무리 이렇게 강하더라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풍계리 핵실험장 지금 이제 폐기 해체 조만간에 그 전무합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문제는 사람이 원고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선제적인 조건이랄까 이것은 북한이 완전한 신고가 가장 핵심입니다. 네. 이게 돼야만이 서로 신뢰사가면서 비핵화를 가는 것이 빨라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차피 지금 이제 결심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한 네. 신고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싶습니다. 예. 북한이 핵 탄두를 20에서 60개를 갖고 있다. 또 그 핵 관련 시설이 100개가 뭐 넘는다 하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뭐 어느 정도 긍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부풀리기보다도 북한이 뭐 25년 동안에 핵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진행해왔고 또 김정은 체제 들어와가지고 핵 보유 임박상까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북한 곳곳에 예. 핵시설, 핵탄두, 소위 말해서 북한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육해공이지만도 전략군까지 포함해서 사군, 군종이 4개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렇다 하면 곳곳에 미사일, 탄도 부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탄두가 40개, 50개, 뭐 또 그리고 뭡니까? 핵무기가 지금 뭔지 한 15개 내외, 핵물질을 말할 것도 없겠죠. 예. 과학자 이런 거 봤을 때 뭐 전혀 엉터리, 부풀리기식의 보도는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확한 숫자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죠. 예, 물론 정확하게 그렇죠. 나지 예. 않고 보면 참고삼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남한군 같은 경우가 핵무기를 그것도 우라늄탄입니다. 6개를 보유하고 있다가 자진해서 해체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91년에 이제 포기 선언을 해체 선언을 하고 93년까지 115번의 핵 사찰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 20개월 이후에 IAEA가 공식적으로 남아공에는 이제 핵 관련 시설과 모든 것은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115번 20개월이나 걸려서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대규모의 있을 경우에는 많은 아마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핵 사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 제가 그 신고 사찰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예, 예,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 2005년도 9.19 공동성명 이후에 북한이 핵에 대해서 신고를 했잖아요. 육자의장국에. 그 당시 핵물질이 약 30kg을 신고했습니다. 예.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최하 40에서 50kg 정도 된다고 추정했는데 북한이 신고는 30kg. 그럼 그래가지고 10 내지 20kg 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하나 그것도 우리가 알 필요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핵시설과 관련해가지고 검증 부분인데 아마 98년도경일 겁니다. 지금 이제 한미 정보당국에 해가지고 북한의 검창리에 동굴에 핵시설, 실험시설, 뭐 핵 저장시설 이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줄다리 했죠. 그 당시에 북한이 뭡니까? 좋다. 사찰을 받는다. 그러나 공짜는 안 된다. 식량 50만 ton, 100만 ton 내놔라. 그럼 보여주겠다. 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 갔다 합니까? 다 보니까 진짜 동굴이었어요. 네. 동굴. 이것이 뭡니까? 정보당국의 이런 조사를 이런 부분이 관련 신빙성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대목은 북한의 완전한 신고에 있다. 예. 이것을 북한 당국이 좀 더 상기했으면 이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중국 다린시를 방문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누구인지 밝혀지진 않았는데 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좀 방문을 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그 추측만 무성한 상황이고 사실 특별하게 좀 잡히는 건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른 그쪽에서 지금 이제 항모 북한의 중국의 항모가 이제 니미츠급이니까 꽤 큰 300m 이상 큰 네. 항모입니다. 일반 그 대규모 항모가 이제 이번에 나오게 돼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G2 시대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그 라이벌 구도 속에서 해양에서의 패권을 노리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아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과 연관성이 높겠다. 그래서 군사 당국자가 가서 그것을 볼 수 있지 않게 물론 그렇게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군사 당국자 라인을 통해서 북핵 관련돼서
아주 뭐 낮은 수준이긴 하겠지만 서로 간에 소통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고위급이 갔을 것인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의무심이 드는데 예. 갔다면은 대단히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전략적으로 궁지에 몰렸다는 것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략성으로 바뀌는 제가 아주 높은 고위급이 움직이기에는 전략적으로 별로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 이번에 다련에는 군사 당국자 정도가 같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제 추측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측하고 있는 것은 뭐 김여정 부부장이라든가 최룡해가 갔을 가능성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시 주석과 또 회담을 한다? 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북한의 최고위급이 중국 방문에 있어가지고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랄까요?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예. 그러나 저는 뭐 갈 가능성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임배 위원님 말씀처럼 뭐 군사 당국자 고위급 뭐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이 다련까지 직접 와가지고 항모 시문항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뭐 지난 3월 25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소위 말해서 이 회담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 초청을 해가지고 합의할 수도 있겠지요. 뭐 해가지고 약속 지키기 위해서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뭐냐면 또 경호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냐면 북중 양국의 이런 지구대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의 우국들도 이런 다련에 와가지고 소위 말 축하해주는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베트남도 지금 이제 사회주의 국가지만도 언론이나 있지 않습니까? 전혀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서 이야기 없단 말입니다. 예. 막 그런 측면 봤을 때는 좀 낫다 보여지고 또 단지 고위급이 갔다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축하 사절단으로서 지난번에 최용해가 동행했고 김여정은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 하면서 아마 최용해가 단장을 해가지고 김여정 포함 또 이수용 포함해가지고 몇몇 군부 이사들 해가지고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뭐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다련으로 간 것이라고 하면은 북미 협상에 있어서 일정한 뭐 궁지에 몰렸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뭐 북중 접촉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냐면 이 북중 양측 다 서로 좀 뭐랄까 장점이랄까요? 소위 말해서 셈법에 있어 가지고 이익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종전선언 평화협정해가지고 3자 또는 4전 여기에 대해서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왕이 외교부장도 급히 북한을 갔잖아요. 어쨌든 지금 볼 때 중국은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나름대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 그런 측면에서 셈법이 있을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척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약속만 언제 지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혹시나 회담 전에는 미국에 대한 압박 그리고 또 회담 이후에는 경제 협상이 보물로 터질 가능이기 때문에 중국의 지지 협조 뭐 그런 관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 하면 오히려 챙길 이익은 더 많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략적으로는 이미 벌써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이미 벌써 최고위급에서 이미 보정이 다 돼 있죠. 예. 돼 있는 그다음 왕이 부장까지 가서 다시 한번 특사 가서 갔고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고위급이 가서 중국하고 뭐 우리 도와줄게. 중국 걱정하지 마라. 북한 너네들은 걱정하지 마라. 또 듣는 것이 진짜 너네들 못 믿어서 그런 거냐 소리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죠. 일본이 공동선언문에 CVID 아까 얘기했던 완전한 비핵화 이 문구를 넣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 이유에서 일본이 이런 고집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입장은 미국하고 아주 밀착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같은 입장에서 철저하게 일단 북한에 대한 일본하고 미국은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의 전략 자체가 압박을 통해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끊임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제안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납치자 예,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걸 넣으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뭐 사실은 일본이 납치자 문제는 오래전부터 육자회담 때도 나와가지고 늘 그 납치자 문제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핵 비핵화 문제 협상을 하는 중간에 딴 길로 자꾸 새서 논점이 흐려져서 꽤나 고생이 많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예. 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일본으로서는 자국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끊임없이 두 가지 이야기, 납치자 문제 그리고 또 CVID 문제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특별 공동성명에는 아마 안 실리겠지만 예. 서로 이야기하는 삼자 정상회의에서는 충분히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서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북일 관계 정상화를 강조를 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미 이 남북 정상회담 전에 그 아베 총리와 이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아베 총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이런 바라는 사항 뭐 예. 전달해달 이런 예, 예.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이제 납치자 문제 아니겠어요? 예. 막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전달을 잘했다. 막 그런 그 부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한반도 변화가 있다. 변화에 대해서 지금 이런 징조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북일 간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또 예. 체제 안전 보장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대목이 북미 간의 수교와 북일 간의 수교가 돼야만이 그게 예. 보장이 됩니다. 막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예측된다 하면 그 다음에는 북일 정상회담이 아니겠냐. 막 그런 차원에서 아베 총리가 두 가지 관점. 첫 번째는 뭐냐면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게 있었지만도 또 두 번째는 문제에서는 과거사 문제. 예. 이 북한하고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관계 정상화, 수교 이런 걸 할 용의했다. 이것은 예. 아마 제 생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벤치 회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한 것으로 예. 막 그렇게 했고 그거에 대한 핵심적 요약 부분을 이번에 요미우리 신문에 이런 기고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겠냐 예.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책이랄까요? 또 그러고 나서 우리의 미래에 있어가지고 평화 통일의 기반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일 관계 정상화 상당히 필요하다. 뭐 이러한 느낌 속에서 앞으로 또 전망도 그렇게 예. 가야 된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북미 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이 내일 열립니다. 또 22일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고요. 비핵화 관련한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소속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